water can flow or it can crash. Be water, my friend.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영독학입니다. 오늘은 잠깐 지겨운 발차기에서 벗어나서 물적응의 마지막 단계 뜨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발차기 얘기하다 말고 왜 갑자기 뜨기로 넘어가냐고요? 이제 발차기의 그 다음 단계는 떠서 엎드려서 해야 하거든요. 이 자세를 우리가 기초 유선형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기본적으로 엎드려서 떠있는 자세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호흡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호흡과 발차기를 거쳐왔으니 오늘 뜨기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해줄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 물적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영을 배우는 사람도, 그리고 심지어는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굉장한 미스컨셉이 하나 있어요. 물적응이 안 된, 물을 아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물에 뜨는 게 더 무서울까요? 가라앉는 게 더 무서울까요? 많은 사람들은 가라앉기 쪽이 조금 더 무서울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이게 미스컨셉입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물에 뜨는 게 더 어렵고요, 가라앉는 걸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물에 뜨는 걸 어려워하는 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가라앉는 걸 쉬워한다고?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지? 가라앉으면 숨을 못 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이 개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뜨기를 배우려면 필연적으로 가라앉기를 같이 배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인트로 단계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에 뜨는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중력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여서 마치 자유낙하를 하는 것 같은 공포감이 들고 불편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었죠. 반면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바다에서 수영 배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5m 잠수풀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기껏해야 1m에서 1.2m 정도 되는 발이 닿는 풀에서 수영을 배울 거예요. 발이 닿는 낮은 수심이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이 직립했을 때, 일어서 있을 때 얼굴이 물 밖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즉, 서 있는 자세입니다. 바닥에 가라앉아서 발이 바닥에 닿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상당히 안정감이 드는 자세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근데 왜 이걸 제가 항상 꼭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걸까요? 사람은 원래 물에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뜨고 가라앉는 기준은 뭘까요? 부력과 중력이 어떻게 평형을 이루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밀도라고도 하고 비중이라고도 합니다. 물의 비중은 1입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물보다 비중이 큰 이장되는 물질들은 가라앉습니다. 반면 1보다 작은 물질들은 어떨까요? 물에 뜨겠죠. 사람은 어떨까요? 물보다 비중이 커서 무거운 부분도 있고 가벼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몸이 가볍다라기보다는 우리 폐에 가득 차있는 공기가 물에 뜨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보다 비중이 큰 부분과 작은 부분들이 상쇄되어서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생존 수영에서 들어가는 개념인데요, 부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한 중력은 항상 동일하죠. 내 몸무게니까요. 그런데 부력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부력이라는 건 물에 들어와야 생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 밖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물 속에 잠겨 있는 사람은 부력이 서로 다릅니다. 이 둘의 몸무게가 똑같다고 했을 때 물 속에 있는 부분은 부력이 있고요, 물 밖에 있는 부분은 부력이 없어요. 중력은 똑같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처럼 가라앉을 겁니다. 그리고 물은 유체죠, 고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라앉으면 둥실둥실 움직일 거예요. 그러다가 요동치는 게 잦아들고 멈추게 되겠죠. 과연 어디서 멈출까요? 이렇게 머리 끝까지 물 속에 다 들어가서 온몸이 물에 잠기면 더 이상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머리만 물 밖에 살짝 나왔다가 가라앉고 살짝 나왔다가 가라앉으면서 호흡을 하면서 무한정으로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병도 필요 없고 어려운 수영도 필요 없습니다. 침착함만 유지하면 언제든지 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중력이라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죠.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지방량이 많은 사람보다 밀도가 높아서 좀 가라앉겠고요. 지방은 기름은 물에 뜨는 거 아시죠? 지방량이 많은 사람은 좀 뜨기가 수월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많이 알려져 있는 해외 미국의 네이비실 이런 특수부대에 복무하는 군인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아무래도 지방보단 근육량이 많으시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도 다 보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사람은 원래 물에 듭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유낙하와 비슷하게 느껴져서 불편하고 버둥버둥거리는 상황이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즉, 물에 뜨는 건 무섭습니다. 가라앉는다는 건 발이 땅에 닿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안정감이 들어요. 또 하나, 낮은 물 익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발이 닿는 정도의 낮은 수심에서도 우리는 익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익사라는 건 물에 빠져서 죽는 게 아니고요, 결국 호흡할 때 공기가 아닌 물이 들어가서 폐에 물이 차서 죽는 거거든요. 식도가 아닌 기도로 물이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 여름철에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이에서도 당황해서 물을 먹어서 익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낮은라고 불러요. 분명히 발만 땅에 닿으면 일어날 수 있는 낮은 수심인데 당황해서 버둥거리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빠져 죽는 겁니다. 사실은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아주 낮은 수심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물 적응이 안 된,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뜨기와 가라앉기를 같이 연습해줘야 되고요. 이 가라앉는다는 의미는 무섭고 당황해서 긴장을 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내 몸을 컨트롤해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몸을 이완시켜주는 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스스로 확신이 들어야 돼요. 언제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옆에 누가 없어도, 누구의 도움도 없이 틱판이나 벽, 호스로프와 같은 무엇에 도움 없이 나 스스로 혼자 가라앉아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즉, 내가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 거라는 안정감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뜨기와 가라앉기를 같이 연습해 줄 겁니다. 수영장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호흡도 할 줄 알고 발차기도 할 줄 아는데 일어나려고 하면 꼭 킥판을 세게 누르거나
킥판을 놓고 옆에 있는 풀사이드 데크를 붙잡는다거나 혹은 코스로프를 붙잡는다거나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일어나시는 분들 특징을 보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머리부터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일단 당황하고 무서우니까 숨부터 쉬려고 머리부터 드는 거예요. 근데 머리부터 들게 되면 수면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가라앉습니다. 이 모양 그대로요. 아까 말씀드렸죠. 온몸이 물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서 머리를 치켜 들었기 때문에 다시 머리까지 잠겨 들었는데 몸은 출렁출렁 하기만 하고 이 모양 그대로인 겁니다. 가라앉질 않아요. 발이 땅에 닿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뭐가 무서운지는 잘 몰라요. 내가 왜 물이 계속 무섭지? 근데 분명히 계속 물이 무섭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가라앉는 방법만 알려주면 훨씬 편하게 수영을 배우세요. 자, 가라앉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가라앉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뜨는 것과 가라앉는 것의 방법을 같이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물에 가라앉고 뜨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차렷 자세로 누워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선 두 가지 개념을 조금 알아주셔야 되는데 센터 오브 그래비티와 센터 오브 부이언스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중력의 중심, 즉 무게 중심이고요. 부력의 중심입니다. 우리를 물에 가라앉게 만드는 힘, 중력의 중심은 어디 있을까요? 대략 배꼽 근처에 있습니다. 물체의 정중앙에 원래 무게 중심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도 머리가 무겁고 상체는 좀 가볍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평형을 이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어딘가에 배꼽 부분을 올려놓고 팔다리를 이렇게 뻗어서 누워보시면 균형이 맞는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반면 우리 몸의 부력의 중심, 우리 몸을 물속에서 띄워주는 부분은 폐에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공기가 차있기 때문이죠. 자, 이게 우리 몸이라고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COG, 무게중심은 일쯤에 있어서 우리 몸을 가라앉히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COB가 우리 몸을 띄워주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몸이 뱅글 돌아가서 서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COG가 위아래 서로 상쇄되면서 평형을 이루어서 떠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보빙의 원리이기도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수평뜨기 자세를 유지해주려면 누워있는 자세로 부력의 중심과 중력의 중심을 일치시켜주면 되는 거겠죠.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팔만 앞으로 뻗어주면 돼요. 그림에서 지금 제가 차렷 자세로 팔을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팔을 위로 뻗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의 무게가 COB보다 앞으로 길어지겠죠. 그러면서 길이가 변한 겁니다. 아까는 이 정도의 몸이라서 무게중심이 여기 있었는데 지금 팔을 앞으로 뻗어줬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앞으로 옮겨온 것 같은 효과가 나겠죠. 그러면서 COG가 조금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COB는 우리의 폐가 이동하지 않는 이상 그 자리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을 뻗어줘서 물에 뜨기 좋게 만드는 자세를 우리가 수평뜨기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보시면 완전히 두 가지를 일치시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약간 다리부터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영할 때 혹은 물에 떠 있는 사람이 항상 다리부터 가라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 정도면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합니다. 물에 완전히 뜨는 방법은 뒷부분에서 더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일어나는 방법을 볼까요? 가라앉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가만히 둬도 이 다리는 가라앉을 겁니다. 근데 가라앉을 때 보면 지금 면이 넓어요. 다리가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저항이 큽니다. 어차피 이 다리가 몸에서 분리되지 않는 이상 나의 몸무게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금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물에 저항이 많아서 잘 안 가라앉아요.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의외로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자, 근데 나는 지금 천천히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숨이 차고 무섭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서 안정감을 찾고 싶은 겁니다. 무드 속에 있기 때문에 부력도 중력도 그대로이지만 가라앉으려고 하는 진행 방향에 반해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저항이 큰 겁니다. 다리를 오므려 버릴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굽혀서 몸을 동그랗게 말아버리면 지금 이 부력들은 다 없어져 버렸고요. 여기도 가라앉으려면 저항이 남아있긴 할 텐데 이 저항은 원래 몸통에도 받고 있던 저항이에요. 다리를 뒤로 길게 뻗어서 몸에 가해지고 있던 저항이 없어져 버린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빨리 가라앉을 수 있어요. 수영장에서 하는 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팔까지 물을 아래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물을 아래로 누르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 몸은 뜨게 됩니다. 어디가 뜰까요? 팔, 손과 연결되어 있는 어깨가 떠버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리가 가라앉는 속도는 빨라졌고 어깨 쪽은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내 몸이 상당히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머리부터 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황해서 숨을 쉬려고 머리부터 들게 되면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도, 부력도, 중력도 모든 것이 그대로예요. 근데 머리가 물 밖에 나왔으니까 머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까지 몸이 좀 가라앉게 됩니다. 발은 땅에 닿았나요? 여전히 안 닿았어요. 수평뜨기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은 머리를 들어서 숨을 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오히려 가라앉기만 하기 때문에 버둥버둥거리겠죠. 마치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처럼. 절대 머리부터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 수평뜨기를 할 때는 발가락을 보고 누워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역순으로 일어날 때도 발가락을 보고 다리 땅에 닿은 후에 일어나시라고 말씀드려요. 자, 여기까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머리를 숙이는 부분이에요. 머리를 얼마나 숙여야 할까요? 여러분 자유형 하다 보면 처음에는 선생님이 바닥을 보라고 얘기하는데 수영을 한지 좀 지난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전방을 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영에서 기본적으로 시선과 머리 방향은 일치됐다고 봅니다.
머리를 든다는 건 머리를 드는 것만이 아니라 시선이 같이 따라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머리를 숙인다는 건 시선도 같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머리 방향을 시선으로 확인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얼마나 숙여야 되냐, 어디를 봐야 하냐가 되겠죠. 잠시 다시 이 수평뜨기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이 자세에서 다리 쪽을 가라앉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려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엉덩이 쪽이, 하체 쪽이 가라앉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요. 근데 이 COB와 COG에서 이 COB는 시소에 지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COB를 기준으로 COG가 더 뒤쪽에 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부터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뭔가 눌러준다면 우리 몸이 수평이 돼서 뜨지 않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팔을 물 밖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물에 가라앉는 사람 보면 팔이 물 밖으로 나오죠. 등 쪽, 어깨 쪽이 상당히 긴장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 뜹니다. 팔이 물 밖으로 나왔잖아요. 아까 보빙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팔이 물 밖으로 나오면 물 밖에 나온 팔은 부력은 없어지고 중력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조금 더 가라앉게 됩니다. 어디가? 상체가요. 자, 그러면 기울어야 하는데 상체 쪽에서 눌러주는 힘이 생기니까 좀 더 뜨기 좋아지겠죠. 숨쉬기를 포기한다면 이러고도 천년만년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해서 버둥거리는 사람이 가라앉는 이유는 팔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머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구부려서 내려줬듯이 머리를 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뜨기 좋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COG의 중심을 수직으로 연결했을 때 이 바닥 부분을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머리가 바닥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숙여줘서 시야가 뒤쪽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I 레벨에서 수직이 아니고요. 네, COG의 레벨에서 수직이 되게끔 해서 쳐다보는 겁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체형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도 뒤를 봐라 이런 건 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냥 대략적으로 아래보다 조금 더 뒤를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긴장을 해서 뭔가 동작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완시킬 거예요. 여러분이 침대 매트리스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침대 가장자리에 누워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머리만 내밀고 누워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1시간 2시간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금방 목이 아파올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목에 힘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에 의해서 머리가 툭 하고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침대 아래쪽이 밑에 쪽이 보일 겁니다. 코가 침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자, 이 상태가 우리가 원하는 상태입니다. 뒷목에 힘이 빠지고 이완돼서 머리가 저절로 툭 떨어져서 약간 뒤가 보이는 상태. 머리는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숙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머리를 들지 않으면 됩니다. 들지 않으면 머리는 저절로 떨어져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앞 단계에서 설명드린 올려차기만 하고 내려차기는 안 하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올려차기만 하고 올리는 힘을 멈추기만 하면 저절로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는 무겁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수동적인 움직임이고 이완하는 겁니다. 호흡 때부터 계속 이것만 강조드리고 있죠. 이것만 하면 기초 단계는 너무 쉽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